오늘은 두 번째로 인상 체득과 보스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체득할 때 필요한 재료는 라이트 바디, 퍼티나 헤비 바디, 트레이, 믹싱건, 리트렉션 코드, 코드 패커 등이 필요하고, 시린지나 보스민이나 아스트링젠트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튜브 타입의 인상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거고, 요새와 같이 카트리지 타입의 인상제를 사용할 때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보스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민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보스민 안에 들어있는 에피네프린의 농도는 1대 1000 비율이고, 에피네프린의 작용시간은 1에서 2분, 지속시간은 2에서 10분 정도입니다. 이 1대 1000이 어느 정도의 농도냐면, 알러지에 의한 시작인 아나필락시스 시에 사용하는 에피펜과 같은 농도입니다. 에피펜의 1회 최대 사용량은 근육 주사 시에 0.5mg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스민 한 병에 들어있는 에피네프린의 양은 50μg으로 에피펜 10병에 해당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보스민을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나필락시스 시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은 근육 주사를 이용하지만 출혈 시에 직접 사용하는 보스민은 고농도의 에피네프린을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간혹 발치 후 출혈이 심해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보스민을 꺼지에 묻혀가지고 발치창에다가 패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스민의 사용법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아스트링젠트를 먼저 사용합니다. 아스트링젠트가 지혈에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를 보스민에 적신 다음에 강하게 짜서 보스민 안에 에피네프린의 양이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싱글 코드와 더블 코드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싱글 코드 테크닉은 치은 열고가 얕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더블 코드 테크닉은 치은 열고가 깊거나 치주낭이 형성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인상을 떴을 때 더블 코드 테크닉이 싱글 코드 테크닉에 비해서 마진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더블 코드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코드 패킹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접합 상피를 찢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크라운 삭제를 하고 나서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혈제가 포함된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싱글 코드 테크닉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싱글 코드 테크닉을 하고 치주 열고가 깊거나 치주낭이 있어서 마진이 분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꽂아서 더블 코드 테크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다듬고 인상을 뜨면 되는 거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혈제가 포함된 코드를 사용하고, 그래도 지혈이 잘 안된다면 아스트링젠트나 보스민을 선택합니다. 그 후의 과정은 역시 싱글 코드 테크닉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역시 치주낭이 깊거나 아니면 치은 열과 깊은 경우에는 코드를 하나 더 꽂아서 더블 코드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취 또는 무마취를 한 다음에 치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상 체득 및 바이트 체득을 합니다. 석고를 붓고 기공소에서 이제 모델 작업을 하고 왁스 모형을 만든 다음에 왁스를 매립을 하고 보철물을 주조하고 보철물 연마해서 기공물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 표에서 보게 되면 붉은색 부분은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맨 왼쪽 사진이 모델 작업을 한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 모델 작업을 해서 이 모델 상에서 왁스를 이용해서
치아의 형태를 재현해 줍니다. 이 재현된 왁스 패턴을 가지고 매몰제를 사용하여 매몰을 합니다. 매몰제에 열을 가하게 되면 왁스가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매몰제 안의 빈 공간에 금속을 녹여 놓고 식히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후 이 기공물을 다듬어서 연말하게 되면 최종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냐면,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이러한 과정 단계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러면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 스테이지 테크닉과 투 스테이지 테크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 스테이지 테크닉은 퍼티와 헤비 바디 또는 라이트 바디를 동시에 치아에 도포해서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고, 주로 싱글 크라운이나 크라운 2개 정도 아니면 인레이 정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트레이를 주로 사용하는 게 편하고요. 투 스테이지는 퍼티나 헤비 바디를 이용하여 미리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빈 공간에 라이트 바디를 주입하여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닐을 사용하거나 기공용 칼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브릿지 같이 롱 스팬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트레이는 바이트 트레이는 사용할 수 없고 스탁 트레이나 림락 트레이를 사용해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이트 트레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스탁 트레이입니다. 스탁 트레이는 금속성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트레이를 스탁 트레이라고 합니다. 자, 원 스테이지 테크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치아를 건조하고 나서 라이트 바디를 도포하고 헤비 바디를 트레이에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를 구강 내에 위치해서 라이트 바디나 헤비 바디가 한꺼번에 인상을 뜨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테크닉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퍼티를 섞고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장의 비닐로 인상 체득 부위를 덮어줍니다. 퍼티가 굳기 전에 구강 내 위치에서 공간을 만든 후 구강 내에서 인상체를 제거합니다. 그 후 비닐을 제거하여 라이트 바디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2단계는 원 스테이지 테크닉과 동일하게 치아를 건조하고 치아에 라이트 바디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를 구강 내에 위치하여 최종 인상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공용 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퍼티를 섞은 다음 퍼티가 굳기 전에 구강 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 제거한 다음 기공용 칼을 이용하여 굳은 퍼티 일부분을 제거하여 라이트 바디가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즉,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비닐을 사용하느냐 기공용 칼을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후에는 역시 치아를 건조한 다음 치아에 라이트 바디를 도포하고 트레이를 구강 내에 위치하여 인상 체득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비닐을 이용한 방법이고, 오른쪽 그림은 기공용 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비닐을 이용하여 퍼티가 굳기 전에 비닐을 퍼티 위에 올려놔서 구강 내에 위치하게 되고, 비닐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공용 칼을 이용하여 인상 체득하고자 한 부위를 칼로 제거하여 공간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 후에 치아에다가 라이트 바디를 도포한 다음에 인상을 체득하면 이런 식으로 인상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 스테이지 테크닉에서는 치아 부위에는 퍼티가 눈에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상을 체득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퍼티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 스테이지와 다른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 스테이지에서는 헤비 바디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을 체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투 스테이지에서는 퍼티가 이미 굳은 상태에서 인상체 닿기 때문에 퍼티가 노출이 되는 부분은 인상이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중요한 부위가 이렇게 퍼티가 보인다면 인상을 다시 체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가 인상 체득 시에 오차를 많이 줄여줄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바이트 체득인데요. 바이트 체득은 나이가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체득이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환자나 구강 내 보철물이 많은 환자인 경우에는 체득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마모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치아에 요철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차례 개구와 폐구를 연습시킨 다음에 일정하게 치아가 닿는 자리를 키포인트로 설정해서 이 키포인트가 바이트를 체득할 때 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치아 삭제한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트를 체득할 때 입 안에 무엇인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경로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체득할 때 치아를 삭제한 부위뿐만이 아니라 반대편 부위, 만약에 오른쪽을 치아를 삭제를 했다고 하면 왼쪽 치아에 일정하게 닿는 자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키포인트로 설정하여 그 부위가 확실하게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 체득을 할 때 유틸리티 왁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교정 환자입니다. 교정 장치물이 인상제에 걸려가지고 인상을 체득하게 되면 다 뜯겨서 인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간 이개가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치간 이개 사이로 인상제가 들어가게 되면 인상체를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 인상체가 심하게 찢어져서 변형이 오거나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경우는 치주가 좋지 않은 환자인데 심한 경우에는 인상을 체득하다가 치아가 발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편측 인상을 언제 뜨고 전악 인상을 언제 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측 인상은 크라운이 하나나 두 개, 인레이인 경우에는 편측 인상을 뜨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브릿지인 경우에는 전악 인상을 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브릿지를 편측 인상을 뜨게 되면 보철물의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합 조절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전악 인상을 체득하여 바이트를 체득하는 것이 편측 인상을 떠서 바이트 체득하는 것보다 보철물의 높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